학생들 오고 있는 학생들은 뭐 보고 계실 테니까 네,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절대부등식 하고요 네, 함수까지 다 나갈 거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덥지? 시원해질 거예요 이제. 우리 절대부등식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이 정확하게 뭡니까? 절대부등식. 항상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죠. 그렇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맞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시로 몇 개 좀 적어볼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거는 0보다 무조건 어떨까요? 무조건 이상이다. 이거 절대부등식 맞나요? 아닌가요? 맞지요. 그치? 왜? 자, 얘 그래프 기형을 한번 그려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붕 뜨거든요. 이제 x에다가 뭘 갖다 넣어도 얘는 0보다 이상이거든요. 맞냐? 그치? 안녕하세요. 그래도 갑자기 좀 훅 많아졌네요. 또 갑자기. 아직 다 안 왔는데.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만. 제가 하나만 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b, bc, ca보다 무조건 이상인 거. 자, 요것도 절대부등식 맞죠? 그치? x에다 뭘 갖다 넣어도, a, b, c에다가 뭘 갖다 넣어도 얘가 얘보다는 반드시 이상이다. 요거 증명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a제곱 빼기 ab, 얘는 반드시 0 이상일 거다. 왜? 여기다가 안에다가 2 곱하고 2분의 1 곱해주면 이런 거 다 절대부등식이었잖아요. 맞죠? 왜? 실수제곱이니까 다 0보다 이상이다. 너무 쉽죠? 그쵸? 오케이?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풀 때 제대로 안 푸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꼼꼼하게 잘 안 푸는 사항들이. 자, 그게 뭐냐면 609번하고 610번 이런 것들이에요. 609번, 611번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푸는지 제가 행동 강령을 이제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꼼꼼히 풀면 틀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간략하게 복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그치, 빼였지. 그치, 빼였지. 자, 요거를 뺐을 때 여기 있는 게 0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시 이항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었죠. 맞죠? 그치?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몇 가지만 더 쓰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A제곱이 0 이상이다. 자, 그리고 A제곱 B제곱이 0 이상이다. 이것도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요. 자, 요런 것들 절대값 A가 절대값 A가 A보다는 반드시 크다.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고요. 자, 요거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와 똑같다. 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요런 것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그쵸? 뭐 있을까요? 요거. 진짜 중요한 거. 이건 핑크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거.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을 제곱하거나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쵸? 이거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대소비교를 하려고 해. 그러면 빼잖아요. 맞죠? 우리가 빼서 다시 뺐을 때 0보다 크니까 이항해가지고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할 텐데 문제는 빼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양쪽에 막 절대값이 있다던가 아니면 루트가 있다던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제곱 때려도 어때? 부등호 절대 안 바뀐다고. 괜찮니? 그럼 여기다가 제곱 때려버린 다음에 빼가지고 증명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우리 609번 잠깐만 봐보실래요? 609번. 자,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 막 넣어보고 이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자, 의미 아닌 실수라 그랬어. A, B, C는 모두 의미 아닌 실수야. 그러면 다 0보다 이상일 거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AB. 자, 기억부터 봐봅시다.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은 0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냐? 얘 같은 경우엔
얘는 이제 절대부등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하자면, 자, 더 명확하게 증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봐봐요. 자, 여기까지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의 반의 제곱 때려버리면 요거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b 세제곱, 4분의 3b 세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얘가 이렇게 깔끔하게 변환이 되면서 a-2분의 1b의 제곱이 되고요. 그러면 4분의 3b 제곱이 되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실수의 제곱과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오케이? 안 어렵지? 자, 아래 거 한번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요런 거 나오죠, 이제. 요런 게 나와. 자, 내가 루트 A야, 루트 B. 자, 이렇게 돼 있고,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럼 보통 내가 빼서 증명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뺄 수가 있나요? 빼서 뭐가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A, B, C가 전부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고 얘다 0 이상이라는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고 제곱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 양쪽에 제곱하면 부등호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야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6이야. 얘가 당연히 큰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바뀌어버리잖아요.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0보다 이상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0보다 이상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제곱해도 어때? 부등호가 안 바뀐다는 거지. 맞나요?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거에서 요거를 증명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뭐가 더 큰지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걸 빼준다 그랬죠. A 플러스 B 다 빼보세요. 그럼 2루트 AB가 되고 얘는 0 이상의 실수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이상이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야, 잘 봐봐. 우리가 요거를 뺐어. 빼서 증명을 했죠? 뺐어. 자, 그랬더니 요게 뭐가 됐어요? 2루트 AB가 돼서 0 이상이네?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도 당연히 0 이상이겠네, 맞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오케이? 0 이상이겠지? 자,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이거 다시 2항해도 당연히 맞겠죠. 2항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다시 한번. 야, 우리 이거 증명하고 싶으면 처음에 빼봐야 되는데 빼기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얘 0 이상인 거 0 이상인 거 확인했으니까 양쪽 제곱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오케이? 여기서 빼줬을 때 이거 0 이상이네? 실제로 0 이상이네. 그럼 어때?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항해서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자, 이해되시는 분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디귿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도 같이 한 번만. 디귿은 뭐? 야, 디귿은 이거잖아, 그냥. 맞지? 디귿은 뭐야? 야, ABC가 아니고 그냥 요거 루트 제곱 다 없애주고 여기다가 루트.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맞죠?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꾸고 그대로 계산해주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루트 A 빼기 B, 루트 A 빼기 루트 B, 루트 B 빼기 루트 C 이런 식으로 되겠네. 괜찮죠? 이거 해볼 수 있겠죠, 그쵸? 해볼 수 있는 거지? 해줘 봐라. 해줄까? 해주고 싶다, 손. 오케이, 해줄게. 난 몰랐어. 이것도 해줄게요. 봐봐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는데, 얘가 루트 AB, 근데 좀 덥지 않냐? 그치, 덥지? 좀 더운데? 미안해요. 내가 냉방이 아니라 그걸로 해버렸네? 그래서 더웠구나. 자, 우리 요거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AB, BC, AC.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요거를 빼서 우리가 증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얘 제곱하기엔 너무 빡세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빼도 될 것 같은데? 자, 뺄 때, 얘 봐봐. 얘는 A, B, C가 다 양수기 때문에, 0 이상의 실수기 때문에 루트의 제곱으로 바뀌어도 되죠? 괜찮나요, 이거? 오케이? B도 루트 B 제곱으로 바뀌어도 되고, 루트 C 제곱으로 바뀌어도 돼요. 그 다음에, 루트 AB 빼기 루트 BC 빼기 루트 AC가 0보다 이상인 걸 증명하면 되죠. 맞나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다가 다 2배씩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2분의 1 때려버리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루트 A가 2개씩 있고요. 여기도 루트 B가 2개씩 있고요. 여기도 루트 C가 2개씩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루트 A 하나하고 루트 B 하나 써가지고 요거하고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맞죠? 그죠? 그렇게 안 어려워요. 루트 A하고 또 루트 C 요거하고 묶어가지고 루트 A 빼기 루트 C 제곱. 또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C 제곱. 하고 앞에 2분의 1.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이상일 수밖에 없다. 괜찮니? 이게 결국에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0 이상이기 때문에 이항해도 이게 성립을 한다, 이런 소리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안 어렵게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611번 한번 같이 봐볼게요. 611번. 자, 여기 있는 빈칸들 채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든요. 자, 봐봐요. 자,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0보다도 크다. 둘 다 양수거든요. 맞죠? 둘 다 양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루트 M합 B가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큰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증명하고 싶어, 우리가. 증명. 자, 그럼 처음에 이거를 증명을 할 건데, 그럼 얘가 여기다가 요걸 빼서 0보다 큰 걸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하기가 좀 빡세잖아요. 루트 다 쓰여져 있으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돼? 양쪽 제곱하면 되죠. 그렇죠? 양쪽을 제곱해. 양쪽 제곱하면 그냥 M합 B 되고요, 여기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봐봐요. 양쪽을 제곱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얘가 0보다 이상이고 얘도 0보다 이상인 걸 확인을 해야 되죠, 무조건. 맞니? 자, 요거 양수예요, 아니에요?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에요? 맞죠? 0보다 크고. 얘도 어때? A, B, 무조건 0보다 크지. 맞나요?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해도 똑겠구나. 그럼 제곱하는 거예요. M합 B, 요렇게. 얘도 제곱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거? 제곱해서 뺀 거 이해되시죠? 제곱 때렸어. 그 다음에 뺐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0보다 큰지만 확인하면 돼. 덥지 않냐? 왜 이렇게 덥지? 엄청 시원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시원하려나? 잠깐만요. 나도 더워가지고 막 땀이. 17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껐다 한번 해보자. 잠깐만요. 시원해질 거야, 이제.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자, 요게 0보다 크고 요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자, 제곱해서 요렇게 돼도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자, 이게 똑같겠죠? 맞나요? 부등호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요거를 빼가지고 요게 0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하면 되죠. 괜찮아요? 0보다 크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증명해 보자. 자, 처음에 요거 두 개가 어떻게 돼? A는 없어지고 맙 B 이렇게 있고 얘도 맙 B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겠어요. 이렇게. 맞나요?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일 거거든요. 마이너스 2로. 자, 마이너스 2로 묶이고 그럼 얘는 B가 되고 얘는 플러스 루트 AB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그치? 루트 AB 마이너스 B 루트 AB 맞죠? 그럼 얘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잘 봐봐. 요거 그냥 마이너스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제가 요 아래쪽에 식처럼 요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얘를 잘 봐봐. 얘들아, 요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가요? 무조건 양수지. 왜? 얘는 루트 A하고 루트 B 곱한 거고요. 요 B는 사실상 뭐로 볼 수 있냐면 B 곱하기 B로 볼 수 있잖아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B는 공통인데 얘가 더 큰 게 곱해졌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양수가 되는 거지. 맞나요? 오케이? 그럼 얘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이걸 뺐을 때 이게 0보다 이상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죠. 이게 이건데 이게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해요? 이항하면 똑같아지겠지. 괜찮니? 그럼 우리 증명한 게 된 거라고요. 자,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이해되시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611번 같은 경우에 1번이 되겠네요. 루트 A 빼기 B를 제곱하고 나는 뭐야? 루트 AB 빼기 루트 B 제곱. 그러니까 B.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 꽤 걸리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잠깐만 612번 있잖아요. 612번. 거기에 리을은 615번하고 똑같아요. 근데 615번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12번에 기억, 니은, 디귿만 증명을 하시고 그 리을은 제가 좀 이따가 615번으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시죠. 증명해보세요, 증명. 왜 안 더워, 이제 좀 시원해지려나? 덥니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좀 더운데. 윤서 자리만은 시원해야 되는, 엄청 추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쵸? 왜 이러지? 참 이거 좀. 답은 5번입니다. 네, 기억, 니은, 디귿은 맞을 거야 아마. 천천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시원해지겠지 이거. 아니야, 풀이가 좀 좋아요. 하다가 뭐가 약간 삐끗난 것 같은데? 글씨도 너무 좋은데? 천천히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렇지. 다 되신 분은 리을도 한 번만 해보세요. 알겠죠? 리을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라. 네. 서술형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네. 자, 기억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자, 요거 두 개가 일단은 양수라는 거를 확인을 했죠. 그렇죠?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요거를 제곱해서, 제곱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제곱은 절대값 여기 제곱해도 그냥 A 플러스 B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 얘도 그대로 제곱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치? 제곱해도 부등호는 바뀌지 않아요. 둘 다 양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를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빼봅시다. 자, 깔끔하게 정리해서 빼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빼서 여기다가 제곱을 해줄 텐데 절대값 A제곱은 그냥 A제곱. 얘도 절대값 B제곱은 그냥 B제곱. 두 배에다가 2AB가 되겠네요. 그쵸? 샥. 그치? 자, 근데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이렇게 될 거고 2AB가 AB 묶여지고 빼기 절대값 A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가 뭘까요? 얘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무조건 이상일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얘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구나. 음수라기보다 0이하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게 0이하니까 이게 0이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 그대로 벗겨주면,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니은 한번 해봅시다. 니은은 틀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절대값 MB.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절대값이 한번 씌워져 있고, 절대값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것도 지금 뭡니까? 여기 절대값 씌워져 있으니까 0 이상일 거고, 얘도 0 이상일 거예요. 맞죠?
양쪽 제곱 때려볼게요. 제곱 때려보면 A 빼기 B 제곱. 얘는 절대값 제곱 때려버리면 절대값 M 합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부등호 안 바뀌겠죠? 자, 요거 슉. 자, 여기부터 다시 쓸게요. 얘는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빼기에 절대값 A제곱이면 그냥 A제곱, 그냥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절대값 AB.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0보다 이상인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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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묶은 다음에 절대값 AB가 AB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뭐야? 무조건 0 이상이잖아요. 맞나요? 그치? 얘가 얘보다 이상이니까 무조건 0 이상이야. 맞죠?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 얘가 0 이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다시 이항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증명이 되는 거죠. 괜찮니? 안 어렵죠? 자, 마지막으로 디귿만 한번 해보고 리을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자, 디귿 봐보세요. 자, 디귿 봐보시면은 디귿은 근데 야, 디귿 해볼 수 있겠지? 이거는 뭐 그렇게 안 어렵죠, 그쵸? 이거 기억리은 했으면 디귿은 해볼 수 있겠지? 자, 눈 감아봐. 자, 하면 좋겠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손 들어봐. 오케이, 좋아요. 자, 리을 해본 사람. 봐봐요. 자, 리을. 자, 리을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이게 좀 다른 거하고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을은 좀 달라요. 자, 그게 이제 615번에 나온 건데, 자, 절대값 A, 그 다음에 절대값 빼기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전 615번 걸로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보다 이제 작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거예요, 증명을. 자,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얘도 씌워져 있어. 여기는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미. 맞죠? 근데 여기는요, 이게 0 이상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없잖아요. 왜? B가 더 커버리면 절대값이 B가 더 커버리면 이게 음수돼 버리잖아. 부등호 제곱하면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얘는? 얘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케이스 나누기. 그치?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 봐봐. 일단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절대값 A가 절대값 B, 여기다 부등호 붙이지 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작을 수도 있지. 맞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자, 그런데 얘 봐보세요. 얘 한번 봐봐. 얘들아,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수도 있고, 이거 세상에 두 개밖에 없을 텐데, 이때는요, 얘가 음돼 버리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얘 음돼 버리는 거 이해가 아니? 얘 음이 돼 버리면 이거 성립해요? 안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하죠. 얘가 음인데, 무조건 얘 0 이상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나눴을 때 풀어버리는 거지. 얘는 무조건 음이네. 그럼 얘는 0 이상이니까 이거는 성립을 하는 거지. 맞죠? 이때는 성립을 하는 거야. 자, 이때는요? 이때부터는 이제 얘가 양수기 때문에 양쪽을 제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괜찮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양쪽을 이제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있으면 요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가지고 M 합 B를 또 제곱을 합니다. 자,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요. 뺐을 때. 자, 요거 제곱해보면 A제곱 빼기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절대값 AB. 얘는 빼기 A제곱 빼기 플러스 B제곱 빼기 2AB.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AB가 2 묶고 AB가 이렇게 붙고 플러스 2AB, 2AB 이렇게 되고 빼기 절대값 AB.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무조건 0보다는 이하잖아요. 맞죠? 얘가 더 이상이니까 0 이하가 되죠? 그럼 얘가 0 이하네. 얘가 0 이하네. 그럼 이거 그대로 이항해버리면 요거를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소리죠. 괜찮아요? 이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뭐야? 이때도 참이고 이게. 이때도 참이기 때문에 저건 반드시 성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안 어렵죠?
리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제곱해서 빼주는데, 문제는 얘가 0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고, 절대값 b가 더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준 다음에 얘가 더 크게 돼버리면 음이니까 얘가 무조건 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절대값 a가 더 크다면 양쪽 제곱했을 때 빼보면 저게 성립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오케이? 해볼 수 있겠죠? 네. 누가 그 머릿속에 오! 그 정도였어요? 그 소리 아니지. 죄송합니다. 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615번에 나 잠깐만 봐보세요. 나. 615번에 나 잠깐 봐봐. 위에 거는 제가 증명한 것들이고요. 자, 요게 지금 보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잘 봐봐. 자, 요거와 요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거를 딱 뺐을 때 빵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뺐을 때 빵이 된다는 거 이해가세요? 오케이? 여기가 빵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가 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A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이거 두 개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AB와? 자, 절대값 AB와 AB가 같아야만 이게 빵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B가 곱했을 때? 그치, 부호가 같아야 되겠지. 맞나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런 것도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해 두세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자, 이제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지금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쵸? 안 어렵죠? 빼가지고 증명한다. 빼가지고 증명한다.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어렵지 않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제가 한번 깜깜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3평, 2평은 이게 제일 중요해. 무조건 둘 다 양수일 때밖에 못 써요. 맞죠? 둘 다 양수일 때밖에 못 쓰는데 이때 자, 봐봐요. 요것보다는 반드시 크다 이런 소리예요. 이상이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이제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왜 이름이 붙여졌냐 이런 것들은 그냥 찌라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막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수가 있는데, 야, 내가 100점하고 50점 맞았어요. 2로 나누면 평균 나오죠. 이걸 우리는 숫자적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산술평균인 거예요. 2분의 A 플러스 B. 괜찮지? 자, 얘는요,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건, 기하라는 거는 도형을 뜻하거든요. 오케이? 밑변이 A고 높이가 B라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얘 넓이는 그러면 AB일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요거와 우리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하에서 평균이라는 건 정사각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 변이 뭐야? 루트 AB겠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니? 그래서 이걸 기하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왜 성립할까요? 왜 성립하겠습니까, 이거? 그치? 어떻게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무조건 빼가지고 증명하라고 그랬죠. 그쵸? 빼가지고 증명. 자, 우리가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은 빼봐야 되겠지. 뺐죠? 맞죠? 뺐어. 빼가지고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맞죠? 루트 A 제곱으로. 얘도 루트 B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않니? 요렇게. B를 요렇게. 2는 빼기 2루트 AB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 올려가지고. 맞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라서 반드시 0 이상입니다. 괜찮나요? 우리가 뺐을 때 얘가 얘고 얘가 얘인데 그럼 얘가 0 이상이네. 그럼 이거를 이항시켜서 요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 증명할 줄은 다 알아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우리는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지는 않고 A 더하기 B 이 상태에서 2루트 AB를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오케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봐봐요. 얘가 최소일 때는 두 개 더한 거 최소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최소일 때는 요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의 최소는 얘예요. 자, 반대로 얘의 최대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치? 자, 두 번째 얘기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등호가 성립할 때 조건이거든요.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자, 이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요. 맞죠? 같다는 건 뺐을 때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뺐을 때 0이 될 때는 언제예요? A와 B가 같을 때겠죠. 맞니? 오케이, 좋아요.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면 여러분들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산수평균, 기하평균 잠깐만 얘들아. 혹시나 서술형에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기하적으로 증명해라.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기하적으로 한 번만 증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적으로 증명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반원이 있습니다. 반원. 반원이 있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90도거든요. 90도? 90도?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 딱 그어볼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싹 다 닮음이죠. 맞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가 A라고 두고 여기를 B로 두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코정식이라고. 코정식이래. 코공식. 그치? 루트 AB죠. 왠지는 뭐 증명해드리자면 여기를 X로 두면 A 대 X는 X 대 B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긴 변, 짧은 변, 긴 변, 짧은 변. 다 닮음이니까. 맞죠? 그럼 X제곱은 AB가 되고요. X는 루트 AB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AB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맞죠? 자, 내가 이 초록색으로 여기 반지름을 딱 그어보면,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맞나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어때요?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죠. 이하일 수밖에 없겠지. 맞니?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네, 좋아. 이게 증명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이하다. 똑같아질 때는 언제예요? 이거 두 개가 똑같아질 때는 요게 여기로 딱 갈 때겠죠. 그치? 얘가 여기로 딱 간다는 건 A와 B가 똑같을 때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저걸 그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제가 예시로 한번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다 보세요. 자, 616번 잠깐 봐봐. 616번. 자, 지금 보시면 x 플러스 y는 4라고 나와 있습니다. 4라고 나와 있고요. xy의 최대값은 물어봤어요. xy의 최대값은?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건 쉬우니까 당연히 보이지. 맞지? 쉬워서 보이는데 어려울 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푸는 거 잘 봐봐. xy의 최대값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봐봐요. xy가 최대일 때는 요때겠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이렇게 있으면 xy의 최대값은 얘의 최대는 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치? 요거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4라 그랬기 때문에 xy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예요? 2로 나눠서 xy가 4가 될 때겠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안 어렵죠? 안 어렵지? 정말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x 플러스 y가 이렇게 있고, 자, xy가 최대일 때는 두 개 더한, 합한 거 나와 있으니까 요거가 이렇게 된다. 얘의 최대는 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쵸? 자, 616번에 나도 한 번만 봐볼게요. 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xy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번엔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최소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2루트 두 개 곱해가지고 요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얘의 최소는 얘겠지. 맞나요? 그럼 xy가 3이니까 36 되고, 그럼 6이 돼버리니까 얘는 12보다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16입니다. 괜찮죠? 자, 618번 한 번만 풀어보시겠습니다. 618번. 네, 한번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풀고 다른 학생들은 뒤에도 풀어보고 계세요? 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자, 우리 여기서 얘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얘의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자,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2루트에다가 a, b, 6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게 최소가 될 때가 얘면은 우리는 a, b 구하면 되거든요. 괜찮나요? a, b 구하면 되고. 자, 근데 우리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보자. 얘가 지금 얘의 최소값은이라 그러면은 a, b가 어떻게 돼야 돼요? a, b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자,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얘는 최대가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A, B가 커져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럼 A, B가 제일 커져야 되니까 자, A, B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3A 플러스 2B가 이렇게 있죠. 얘가 6AB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가 AB가 최대가 될 때겠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얘가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치? 그럼 2분의 1 때려버리고 요거니까 AB는 뭐가 돼야 돼요? 24분의 1인가요? 맞죠? AB는 24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 최소값은 24분의 1 여기다 넣어주면은 12가 되고 2 곱해가지고 24가 나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 최소값이 얘인데 그럼 얘 최소값이 얘인데 얘가 제일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B가 제일 최대가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이런 논리인 거지? 계산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61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19번. 자, 619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또 B도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A 플러스 2B가 이렇게 있으면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를 해보면 9 B분의 6A 얘는 6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개 곱해지면 4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이 되려면 얘의 최소값은 뭐냐면 이때가 최소일 때예요. 요거 두 개는 이미 고정값이니까 맞죠?
그러면은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예요? 두 개를 곱하면 36.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죠? 즉, 얘가 최소일 때는 언제냐면 12예요. 괜찮아요? 얘가 최소일 때는 12다, 이런 소리야. 그럼 얘가 12니까 13을 더하면 25가 답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1번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 한번 해보세요. 621번. 요거 혹시나 좀 애매하다 싶은 분들 바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애매하다 싶은 분들. 어, 621번 푸시면 됩니다. 621번.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9 맞고. 괜찮아요. 마이너스 9 잘 나왔는데. 잘했어. 그때의 A 값을 K라고 하자. 자, 여러분, 잠깐만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랬었잖아요. 이거를 많이 푼다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여기다가 요거 뺐을 때 0 된다는 거고. 맞죠? 그럼 그때 우리는 이거 등호가 딱 0 될 때는 뭐야? A하고 B 같을 때. 즉, 여기하고 여기가 같을 때를 의미했었죠. 맞나요? 그러면은 요것도 어떨 때 최소냐? 라고 할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가지고 621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맞죠? A가 0보다 크대요. 자, A-A분의 1. 또, A 빼기 A분의 16. 자, 이렇게 될 거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그때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봐봐요. 일단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 A제곱에 빼기 16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분의 16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몇이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때가 최소일 때가 곧 최소거든요. 괜찮나요? 얘는 이미 고정값이니까, 맞죠? 그럼 얘가 최소값일 때 언제예요? 얘는 무조건 최소가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4, 8, 마이너스 9가 최소예요. 괜찮죠? 마이너스 9가 최소야. 그러면은 m은 마이너스 9인 거예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럼 이거가 최소일 때는 언제냐? 자, 요때 최소는 언제냐? 요거하고 요거 같을 때겠죠? 맞니? 요거 최소일 때 언제냐? 요거에서 최소일 때는 얘가 되고, 그럼 이렇게 되려면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A제곱은 A제곱분의 16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은 A 4제곱은 16이고요. 자, A가 될 수 있는 값은 풀마인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A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A가 2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9를 빼주면 11이 답이 되겠네요. 네,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623번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래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625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25번이 624번. 자, 제가 623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x가 5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이, 요게 최소값을 가지고 그때 x 값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봐봐.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최소가 되려면 요거를 곱해주잖아요. 요거 두 개 곱해주잖아요. 여기다가. 맞지? 근데 이거는 곱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치? 그럼 이게 곱해가지고 깔끔한 값이 나오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자, x 플러스 x 마이너스 5분의 1이 있는데 여기 x를 빼기 5를 해주는 거예요. 빼기 5를. x 대신 x에다가 x 빼기 5를 해주고 여기다가 플러스 5를 한번 해주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요때의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얘가 최소일 때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최소일 때는 2루트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최소값은 7 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때의 x값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게 얘가 될 때는 얘가 될 때는 요거와 요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럼 요거와 요거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요거와 요거가 같다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x-5가 x-5분의 1과 같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x-여기다 곱해주면 x-5의 제곱이 되고 이게 1이다라는 거죠. 그럼 x값은 6이 되거나 4가 되거나인데 5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x값은 6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x가 6이 돼버리니까 답은 6에다가 7 더하시면 13이 답입니다. 요렇게. 이해가 되시는 게 맞나요? 괜찮죠, 그치? 안 어렵지? 오케이? 안 어려워. 자, 624번 한번 해보실까요? 624?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요게, 우리 잠깐만. 보시면, 우리가 이거를 증명을 할 때, 요것도 같을 때는 이거 빼가지고 0 될 때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뺐을 때 0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겠죠. 이게 빵대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돼요. 이게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0 이상, 이게 2항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거가 빵일 때 이거 두 개 같은 거니까 A, B 같아야 돼요. 요거 두 개 같아야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여기 이해가 안 나요? 여기에서 여기가?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게 두 개가 빼서 0 될 때가 두 개가 똑같을 때잖아요? 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같아야 돼요. 즉, 여기 두 개 같을 때 빵이에요. 같을 때가 이게 등호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얘도 여기하고 여기 같을 때가 요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직접 2 넣어보세요. 4. 8돼서 얘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그게 등호 같아지는 거지. 네. 624번 푼 사람? 오, 야, 뭐야, 다 풀었어요? 대박 사건인데? 얘들아, 대박 사건인데, 완전히 잘하네. 624번. 자, 같이 한번 해보고, 바로 푸쉬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624번 봐보자. 자, x제곱 빼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분의 9가 있습니다. 자, 이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고, 그때 x가 될 수 있는 까지 두 개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플러스 1 한번 해주시고, 여기도 플러스 1 한번 뒤에다가, 빼기 1 한번 해주시고. 그럼 똑같겠네요. 자, 요거가 최소가 될 때가 곧 이거가 최소가 될 때니까 요거가 최소가 될 때는 두 개 곱해서 9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럼 최소값은 5가 되나요? 5? 최소값은 5예요. 이렇게 되겠네. 미니멈이 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언제 최소값을 갖냐라고 하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겠죠. 맞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놓고 곱해주면 제곱이 9가 된다. 이런 소리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두 개 중 하나겠다. 그쵸? 자, 근데 요때는 요때 먼저 할게요. 아래 거 먼저. 이때는 판별식 몇이야 이거? 음수죠. 알파에다 뭘 넣어도 야 허근 나와버리면 안 되지. x가 지금 실수라 그랬는데 맞죠? 허근 나와버리면 안 되죠. x가 실수라 그랬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럼 3 딱 빼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2와 마이너스 1이겠네요. 맞죠? 그거 다 제곱해주면 4와 1이고 그거 더해주면 5. 5도 또 더해주면 10. 요게 답인가요? 네, 답은 10이에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뒤쪽에 있는 기하평균의 활용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다 해볼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코시인데, 코시도 어렵지는 않은데 코시는 3개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코시 3개. 코시 슈바르츠. 그 코시 슈바르츠의 코시 슈바르츠가 누군지 아시나요? 전 잘 몰랐는데 2명이었어요, 알고 보니. 코시라는 사람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하고 2명이었어. 진짜로. 예. 안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하지? 코시 슈바르츠는 얘들아, 여러분이 이제 헷갈릴만한 게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산술평균을 써야 돼? 아니면 코시를 써야 돼? 코슈를 써야 돼? 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치? 그거 제가 명확하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내가 교재 만들 때 유형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코시 푸는 거네? 라고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류하는 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한 거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한 거 제곱은 무조건 얘보다 이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성립할까요? 성립하려면 이게 왜 성립하는지는 알아야지. 그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빼보면 되지. 맞죠? 한번 빼봅시다, 제가.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빼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깔끔하게 정리해서. AY, BX, BX로 인수분해 되죠. 맞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얘는 AY 플러스 BX는 잠깐만, 플러스 BX. 좀 이상한데? 빼기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됐네? 이렇게. 여기도 그러면 팍팍 빼고 빼기.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얘네들은 얘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 A하고 B하고 X하고 Y는 모두 실수여야만 합니다. 허수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실수여야 돼. 맞죠? 무조건 실수여야 되고. 자, 요거의 제곱이 무조건 0 이상이다. 맞죠? 오케이? 실수 제곱이니까. 그럼 뺐을 때 0 이상이, 얘가 얘인데, 그럼 얘 0 이상이겠네. 그럼 이거 이항해서 저게 된다. 이해되시죠? 자,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자, 요거하고 요게 같아질 때, 즉,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자, 요게 빵일 때겠죠. 뺐을 때 요거고 이게 빵이 돼야만 똑같은 거 뺐으니까 빵일 거 아니에요? 괜찮니? 그러면은 자, 요거 2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이게 빵일 거고, 그럼 이게 빵이 되려면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와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같아야만 해요. 괜찮습니까? AY하고 BX 2개 곱한 거 더한 게 빵이어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코시가 3개일 때도 나와요. 3개일 때. 자, 3개일 때가 편하거든요. 문제 풀기 편한데 증명은 저거랑 똑같습니다. 증명은 똑같아요. 요거거든요. 증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 전개해가지고 다 빼버리면 실수제곱 나오면서 얘가 얘보다 무조건 이상이 돼버려요. 괜찮니? 이거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외우시면 돼. 알겠지? 어떻게 증명하냐? 다 빼가지고 그대로 완전제곱식 저것처럼 해버리면 돼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외웁시다. 그리고, 자, 요거 등호 성립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요거 세 개가 다 같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 어렵죠? AZ는 BY는 CX. 세 개가 다 같으면 됩니다. 자, 이걸 왜 외우라고 시키느냐? 세 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634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637번도 그렇습니다. 세 개짜리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데 해야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위에 유형 7번 지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이걸 안 적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안 적었으면 요 631번 요거를 코시로 풀지 아니면은 산술로 풀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 자, 잘 봐봐, 얘들아. 자, 요거 보지 말고, 자, 제 칠판을 잘 봐보세요. 자, 처음에 어떤 거의 제곱꼴이 나왔다. 그럼 코시 한번 의심하세요. 알겠죠? 코시 한번 의심하시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얘의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두 개 합한 거에? 최소를 구하는 거였죠. 맞니? 근데 얘의 최대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할 수 있어요? 산술평균으로? 못 구하죠, 그치?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건 코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오케이? 야, 얘가 우리 지금까지 얘의 최소값만 구해왔잖아요. 맞죠? 근데 최대까지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온다면 코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요? 알겠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 y제곱 이렇게 있네요. 그럼 요거 여기다 그대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있네요. 얘는 1차네요. 그러면은 1차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갖다 박는 거예요. x 플러스 2y의 제곱. 그럼 요거 딱 정해졌으면은 여기다가 자, xy 다 있죠. 1 있고 여기 2 있네요. 1제곱, 2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거? 안 어렵죠? 해볼만 하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5. 자, 얘도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x 플러스 2y 제곱이 25보다 작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죠? 그럼 x 플러스 2y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5와 마이너스 5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면은 10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죠. 외우시면. 자, 요것도 그 633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33. 한번 시작해 보시죠. 633. 자, 맞춘 사람? 맞췄나요? 20?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함수로 넘어갈 건데, 일단 잠깐만. 제가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 요거 교재가 끝나는 날이 한 8월 14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교재로 넘어가는데, 제가 그 새로운 교재를 다 만들었어요. 여기 교재의 난이도를 한 2부터 5까지 정도라고 있다고 보면, 지금 이제 새로 제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3부터 거의 한 4부터 6까지가 한 100문제 있다고 치면은 4부터 6까지가 한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0, 30% 정도는 7, 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이 한 뒤에 이제 모의고사 키로를 싹 다 박아놨기 때문에 이제 난이도가 좀 많이 이제 하다가 비명지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일단 모의고사 10개년치는 빠방하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자, 봐봐요.
교재다 만드는 24시간 걸렸어요. 이 문제 다 만드는데 24시간 걸렸는데 1부터 100문제 있다고 치면은 우리 교재는 지금 한 1부터 5까지만 다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제 교재 새로 만든 교재들은 정말 기초라고 하는 것들 거의 다 뺐고요. 거의 3부터 한 6 정도, 요게 한 60문제 정도 되고 한 7에서 8 정도가 한 20문제 정도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9에서 10 정도 문제들이 20문제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빡세다. 많이 빡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함수 할 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념 되게 중요해요. 개념 알겠죠? 지금 방학 때는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념 꼼꼼히 잡는 거야. 진짜 자세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증명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방학 되고 나서, 방학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사실 저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쉽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고 꼼꼼히 하셔야 돼요. 알겠지? 꼼꼼히 해야 돼. 문제가 대박 어렵음. 꽤 어렵던데, 진짜로.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그 8월 달에 그래서 그 월말을 본대요, 월말. 그렇죠. 도망가실 분 빨리. 네. 개빡세게 좀, 저도 이제 엄청나게 심화 개념들도 많고, 이제. 네. 거기서 어려운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상반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함수, 잠깐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함수. 자,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네. 함수. 네. 그 함수.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함수. 함수. 그 함수가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함수가 정확하게 뭐예요? 이런 게 함수인가요? 이거 함수예요? 이게 함수인가? 뭐가 함수야? 이런 그래프가 함수인가요? 뭐가 함수예요? 이게 함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이건, 이거 뭐 그래프 그려놓고 이거 함수다. 뭐가 함수야? 뭐라고요?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요. 이건 함수식이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아니에요. 그치? 저 함자가 뭔 함자 알아요? 뭔 함인 줄 알아요, 저거? 누가 상자라 그랬어요? 방금 누가 속삭였는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뒤에? 지성이? 지성이 아니야? 누가 상자라 그랬어? 태현이가 상자라 그랬어. 맞죠? 상자. 그치? 함수에서 함은 상자예요. 이게 왜 도대체 상자가 왜 나올까요? 상자가? 상자 같나요? 맞죠? 상자 같지? 내가 도대체 함수 하는데 도대체 상자가 도대체 왜 나올까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그 수학과에서는 저걸 블랙박스라 그래요. 대학 수학에서는 블랙박스. 얘가 2배를 해주는 신기한 상한 거예요. 괜찮니?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뭐 나올까요? 2 나오죠. 지금 뭐 이렇게 쉬운 거라냐? 해야 돼. 그치? 지금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어요. 자, 2 넣으면 뭐 나올까요? 4 나오겠지. 괜찮아요? 그치? 그럼 뭐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인풋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그냥 x인 거예요. 괜찮니? 여기는 값들을 x라고 우리가 이제부터 부를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값들은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y라고 부르겠지. 아니? y.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로 함수식을 발송할 수가 있죠. 어떻게? y는 2x라는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1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 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그런 함수식이 만들어진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함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뭐냐면, 자, x 값이 정해졌을 때 한 개의,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 개의 y 값을 가지는 대응 관계 자체를 이제 함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x 값이 딱 정해졌어. 그때 나온 y 값 2 하나잖아요.
x값 2로 정해졌어. y값 4로 딱 한 개씩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요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건 우리가 함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는 분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렇죠? 뭐 이렇게 쉬운 걸 하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할 건데요. 자, 보통은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를 그립니다. 저는 귀찮아서 이제 주머니는 안 그릴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는 걸 제가 함수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할 말을 까먹었네. 3도 하나 더 넣어보자. 3 넣었을 때 6 이렇게 나오겠지. 자, 1 들어갔을 때 뭐 나오나요? 2 나오고, 2 들어갔을 때 4 나오고, 3 들어갔을 때 6 나오죠. 괜찮나요? 우리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2에 대응된다. 괜찮죠? 2가 4에 대응된다. 그래서 우리 대응된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에 있는 모든 것들이 y에 대응된다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함수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함수 표시는. 자, 어떤 x를 넣으면 그에 따라 y 값이 나온다. 괜찮니? 요거를 이제 함수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오케이? 안 어려워요. 자, 우리 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 공역이라고 하는 걸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힘들어. 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넣었어.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이제 뭐라고 부를까요? 정의역이라고 부르겠죠. 정의역. 맞지? 정의역. 자, 얘는 뭐라 부르나요? 공역이라고 부르죠. 공역이라고 부르고. 자, 얘네들은 뭐라고 불러요? 치역이라고 부르죠. 그치?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자, 치역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으로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봐보세요. 얘는 2를 우리가 새롭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2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어떤 f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잖아요. 맞죠? f1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우리, 얘들아, 잠깐만. fx라는 건 정확히 무슨 소리예요? fx라는 건? 우리 여기를 x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fx라고 쓸 수 있었죠. 맞나요? 그치? 여기 있는 걸 fx라고 쓸 수 있어서 f1은 뭐야? f1은 여기다가 1 넣은 거니까 2가 되겠지. 맞니? 자, 그래서 뭐야? 얘는 f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오케이? 이해되니? 그럼 얘는 f1이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f3이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되세요? f3.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fx라고 써 있으면 돼. 그래, fx. fx가 얘네들의 원소인 거야.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요거는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 해석도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거는 x값 정해졌을 때 한 개의 y값 가지는 그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 그런다. 오케이? 여기를 정의역, 여기를 공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공역 중에서도 x와 연결되는 애들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 치역 표시는 뭐야? fx4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얘를 대응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함수 표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네. 쉽죠? 그쵸? 그래프부터 이제 여러분들 다 죽어 나갈 겁니다, 이제. 자, 우리 요런 것들 다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치역은 정의역은 뭐냐면, x 집합인 거야. 알겠지? x 집합인 거고, y는 뭐야? 공역 집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역은요, 치역이 있는 모든 애들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 아실 겁니다. 자, 함수 특징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징. 함수들의 특징. 자. 자,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왜 아니에요? 아니라면? 뭐라고 잘 안 들려요. 안 쐈지. 맞지? 4는 안 쐈어요. 너희 환승연애 이런 거 보셨나요? 환승연애? 봤어요? 환승연애?
나는 솔로 이런 거 안 봤어요? 선택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밖에 저 뭐예요? 또 스텝 하네. 오, 씨발, 깜짝이야. 오, 씨발, 깜짝이야. 오, 씨발. 뭐야? 걸렸어요. 저한테 걸렸어요? 여기. 여기. 뭐야, 여기서. 뭐야, 걸렸어요, 나한테. 이 자식들이. 검거했어, 드디어. 그 시끄러운 사람들 검거했어요, 모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문제 많이 날리죠. 네. 뭐 하고 있었죠? 그치, 환승연애. 이거는 환승연애가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도 결정 안 하는 그런 참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치?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알겠지? 차여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야. 알겠니? 오케이?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얘들아, 미안해. 이거 내가 갑자기 저걸 해버려가지고. 자, 이거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치? 왜? 환승연애. 누가 두 명을 골라요? 안 고르지? 그치? 고르지 않아? 환승연애가 아니야. 알겠죠? 두 명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두 번 쏴도 안 되고, 무조건 다 쏴야 되고. 아시겠죠? 이렇게만 해보시면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까지만 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게 있을 거라, 그래프까지만 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얘들아, 그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기 있는 건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야, 이거 뭐야? 함수하고, 이게 쓰러져 버렸어요. 잠깐만. 함수하고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하고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프를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봐보세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자, x가 있고 fx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온다. 이게 바로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x는 뭐야?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런 함수식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정의역을 0, 1, 2, 3으로 제가 제한해 볼게요.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봐볼게. 요번엔 아무 말 없이 그냥 내가 요렇게만 써놨어. 자,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요거는 정의역이 0, 1, 2, 3밖에 없다는 건 0, 1, 2, 3밖에 못 넣는다는 거야.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거를 그래프에다가 한번 써보면, 자, x값이 정해졌을 때 한 개의 y값을 가지는 대응관계가 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 0 넣었을 때 x가 정해졌으면 y값 1이라서 여기에 1 그려집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1 넣었을 때는 여기가 0이 되겠죠? 0. 2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3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 4개로. 괜찮죠? 점 4개밖에 안 찍혀요? 그치? x가 0일 때 그때 y값은 f0으로 그려질 수 있죠? 이것들이 순서상으로 타다닥 찍히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봐봐요. 자, 내가 아무 말 없이 요렇게만 그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림이? 뭐라고? 선으로 그어지죠. 왜? 왜 아무 말이 없으면 선으로 그어져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다면 우리는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봅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을 때는. 아시겠죠? 조건 없을 때는 무조건 함수 전체로 봐. 그럼 얘 어떻게 돼?
아, 0 넣었을 때 뭐 1이고, 이거고 다 있을 거고 엄청 많을 거잖아. 이게 쫙 그어지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함수 그래프의 특징 한번 말씀을 들어볼 텐데, 자, 첫 번째, 범위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위가 있을 때거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639번 같은 경우에는 틀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범위 없는 경우. 근데 범위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자, 범위 없는 경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함수의 그래프일까요? 이거 함수의 그래프야? 요거 함수의 그래프야? 이거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이거는요? 이거 함수의 그래프인가요? 잘 봐봐요.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왜 아니냐? 자, 봐봐. 얘가 x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여기에 y 값을 2, 4, 6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1일 때 그에 따라서 y에 쏘는 값이 3개나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범위 없을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야 돼. 괜찮니? 오케이? 왜냐면 한 점에서 2개 이상 만나버리면 y값이 2개 이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2개 이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이런 거는 함수가 당연히 되죠.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괜찮니? 이해되시는 분 요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범위 아닌 거, 이럴 때는 뭐야? 세로선을 긋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로선을 긋는다. 교점이 한 개여야만 해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범위가 있을 때, 자, 요거거든요. 자, 범위가 있을 때, 요건 지워도 되죠?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자, 범위가 있을 때는요, 자, 따라해볼까요? 존나 빡쳐. 따라해보세요. 진짜 이유가 있는 거라 그래요. 존나 빡쳐. 알겠어요. 박스를 쳐야 되거든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640번 잠깐 봐보세요. 640번. 자, 지금 보시면은 x가 -1부터 1까지, 정의역이 -1부터 1까지로 한정이 돼 있죠. 맞죠? 그치? 자, y 값도 뭐야? 한정이 돼 있습니다. 0부터 2까지로.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치시면 돼요. y 값이 0부터 2까지, x 값 -1부터 1까지. 그럼 여기 안에서만 1대1 대응이면 1대1 대응이래. 함수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봐봐. 문제 풀지 말고 잘 봐보세요. 자,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맞지? 잘했습니다. 근데, 자, 함수야 아니야. 함수지. 잘했습니다. 아니, 함수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닐까요? 그거 함수 아니야. 왜 아닐까?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x값이 없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자, 내가 한번 정의해볼게요. 봐봐요. 이게 그림이 제가 잘 봐봐. 자,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 같지? x값 하나에 y값.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하나. 뭐 상관없잖아요, 그치? 오케이, 좋아.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자,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지. 왜 아니에요? 자, 봐봐. 이거는 예를 들어서 -0, 여기 지금 정의역 중에서, 그냥 5 정도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5 정도로. 귀찮으니까. 여기 0 정도 되는 이 값에 0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는 뭐야? 안 썼다는 거예요. 정의역 부분이 있는데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럼 함수라는 걸 이 범위 내에서, 자, 함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x값 넣었을 때 다 있어야 됩니다. 그에 때는 y값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런 거 했을 때 있잖아요. 이거 함수 없는 거예요. 함수값. 다만 여기를 조금이라도 늘어뜨린다면 함수가 있는 거죠. 함수가 맞는 거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렇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640번 같은 경우에는 박스를 꼭 치셔야 돼요. 제가 640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641번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640번 처음에 무조건 박스부터 치는 거야.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x 플러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죠. 아, 여기는 무조건 지나겠구나. 그리고 직선이니까 쭉 내려올 텐데 1 넣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죠? 잘 봐봐, 얘들아. 괜찮아. 뭐, 지금 알아도 들어야 돼, 알아도.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함수야, 아니에요? 함수죠. 그치? 함수야. 자, 니은 잠깐 봐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0과 1,0을 둘 다 지나는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맞죠? x값을 넣었을 때 하나도 없죠, 안에.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치? 이건 니은은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면 그래서 x값 넣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어. 다 아랫방향 있잖아요. 그죠? 없는 거지. 자, 디귿 한번 봐보겠습니다.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에서 그 꼭지점이 생기고, 맞죠? 마이너스 1에서 그 꼭지점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몇이냐? 1 넣었을 때 2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x값이 빈틈없이 다 있잖아요. 함수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641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스 무조건 쳐야 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 이차함수 일단 박스는 무조건 쳐야 돼요, 여러분들. 박스는 무조건 쳐야 되고요. 자, 0부터 3까지고 y값이 1부터 13까지라고 합니다. 13.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13까지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대응이 함수가 돼야 된대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이 몇이에요? 얘는 1이네요, 그렇죠? 1. 꼭지점이 1이야. 축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1이 최소값이겠죠, 최소값. 근데 잘 봐봐. 내가 한번 그려볼게, 대충 아무렇게나. 자,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치? 요 꼭지점이 이렇게 아래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최소한 위로 올라오기는 해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은, 자, 꼭지점이 1이고 그게 제일 최소값인데, 그 1을 넣었을 때 y값이 1보다는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그러면은 1보다 이상인 거를 대충 그렸어. 자, 이런 거 되겠죠, 그쵸? 이런 거 되겠지? 아이고, 힘들어라. 몇 번을 그리는 거냐, 이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여기 부분에 x값을 넣었을 때 y값이 없잖아요. 그치? 이런 거 돼요, 안 되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판단은 간단해. 봐봐. 자, 여기가 지금 0, 3 기준으로 1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1이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좀 크겠죠? 괜찮나요? 여기에 0 넣었을 때보다 여기에 3 넣었을 때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3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1 기준으로 3을 넣었을 때,
13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이하여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1이 여기잖아. 1 여기 있잖아. 자, 여기가 지금 여기 중에서 제일 클 거란 말이야. 맞니? 그럼 그 값이 13보다는 작아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커버리면 이게 안 돼버리죠. 3 넣었을 때 이게 13보다 커버리면은 여기 빈틈이 생기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3 넣었을 때 13보다는 작아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면서 함수가 되죠. 자, 요거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되세요? 이해되니? 아, 되는 것 같아? 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이렇게 커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커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빈틈이 생겨서 어떤 값 넣었을 때 y값이 없게 돼버린다.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F3이 어떻게 돼야 돼요? 13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오케이? 이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1 넣었을 때 몇인가요,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A죠.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이상이어야 돼. 자, 3 넣었을 때 3 플러스 A가 13보다는 이하여야 됩니다. 맞죠? A는 9보다 이하, 2보다 이상. 답은 8이 되겠어. 9가 되겠. 응? 10이구나, 이거. 10이구나. 쏘리. 9죠, 9. 답은 9.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함수값 구하기 이런 거는 뭐 진짜 다 해볼 수 있는 거라 너무 쉬우니까 그냥 제가 풀고 넘어갈게요. 자, 642번 잠깐 봐보세요. 642. 함수값 구하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y값입니다. 알겠죠?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에요. 오케이? 함수값은 그냥 y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라고 돼 있으면 x가 1보다 이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f-2 구하라 그랬고 f2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f1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빵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x가 1보다 클 부분은 2는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으면 끝인 거지. 맞니? 두 번째, f-는 어떻게 돼?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안 어렵지, 그치? 이거 뭐야, 이거 뭐 해야 되냐, 이거? 그치? 마삼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는 분 요거? 넘어가세요. 여러분 뒤쪽으로 싹싹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치환도 별거 없습니다. 자, 치환도 제가 한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647번을 푸시면 됩니다. 자, 전혀 안 어렵습니다. 그래프가 어려운 거지. 자, 646번 잠깐 봐보세요. 646번. 자, F3K 플러스 1이 있습니다. 3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X제곱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12 16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F12 16이래. 그럼 잘 봐봐요. 자, 얘가 치환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치환 안 해도 되잖아요. 자, X가 뭐가 되면 10이 될까요? 3 되면 되겠죠. 그치? 3을 여기다 넣어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16이 돼야 되겠네. 16이라고 했으니까. K 값은 몇입니까? 7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아래 거 한번 해보고 깔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되신 분들은 651, 652 두 개 푸세요. 652 좀 어렵습니다.
미쳤는데?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 651번부터 네, 한번 같이 봐봅시다. 651, 651, 651, 651. F1이 A라고 나왔고 집합 X가 F1이 A다. 그렇구나. F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 3 마이너스 2fx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x는 1, 2,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f의 모든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마이너스 21이다. 그렇군요. 네. 자, 같이 한번 x 1, 2, 3이니까 넣어볼까요? 여기? 자, f1은 a인 거 알고 있고요. 자, f2는 어디 있습니까? f2는 여기다 1 넣어주면 f2니까 1 넣어줬을 때 3 마이너스 2f1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2 넣으면 F3, 3-2F2 되겠네요. 이렇게. 3까지 넣어보면 F4가 나오고 3-2F3까지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되겠네요. 얘 뭐로 바꿀 수 있어요? F1이 A니까 3-2A로 바꿀 수 있다. 맞죠? 그치? 얘는요? F2가 3-2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A에다가 앞에 3 이렇게 붙겠네요. 그쵸? 얘는요. 얘가 F3니까 여기다가 또 얘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또 곱해주면 6. 4A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앞에 3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그쵸? 괜찮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산 한번. 다 더한 게 마이너스 21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4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3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A. 6 없어지고 9.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5A니까 A가 6인가요? 맞죠? 계산해보시면 안 어렵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거 652 푼 사람? 흔들어 보실래요? 오, 풀었어요, 이거? 야, 이거 꽤 어려운데?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 쭉 보니까 그 안 빡쳐 하던데? 박스를 안 쳐. 알겠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장난치지 않을게요. 알겠죠? 절대 장난치지 않고 이제 수업만 나갈게. 저를 너무 저를 병신 취급하시잖아요. 저희는 지금 장난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진도만 빡세게 나가겠습니다. 0,6이고 y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b예요. 저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자, 봐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역. 아까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쵸? 아까는 뭐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아까? 됐었죠. 그치? 왜? 공역은 어떤 건 넣었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고. y값이 3, 2 정도라고 해보자고. 근데 여기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었다고요. 아까는 공역은 연결 안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치? 근데 치역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B까지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치역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만약에 직선이 여기 그려진다 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괜찮니? Y값이 빈틈이 없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잠깐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자, 요 함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매번 꼭지점부터 무조건. 오케이? 꼭지점 몇이에요, 얘? 축방 쓰면 2분의 5죠. 맞죠? 2분의 5. 자, 0하고 6 이렇게 있으면 2분의 5는 여기쯤 있을 거거든요. 맞죠?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들아, 왜냐? 여기까지는 2분의 5 정도의 거리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이야? 2분의 7이니까 조금 더 왼쪽에 들어가 있겠네. 맞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그러면은 치역이 마이너스 4분의 1부터라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값이 무조건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림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그림 그리고 시작하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자, 6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B가 나와야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2분의 5, 즉 꼭지점이 2분의 5니까 2분의 5 넣었을 때 4분의 25. 4분의 25,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25 플러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A 몇이야? 6이니? A 6이죠, 그치? A는 6이죠. 이항해주고 계산해주면 A는 6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A는 6이기 때문에 여기다 6 이렇게 바꿔주고 6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몇이냐? 6 넣어봅시다. B는 10이겠네요. 맞죠? 그럼 B가 12고 A가 6이니까 두 개 더하면 18이 되겠다. 그쵸? 이거 이해되세요? 안 되시나요? 자, 눈 감아, 얘들아. 눈 감아봐. 자, 이거 이해되시는 분 손 들어봐.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오케이? 잘 봐봐. 다시 한 번. 야, 치역이 요거라는 거는 Y값이 다 여기 빈틈없이 다 있어야 된다고, 이 값들이. 맞죠? 어떤 값 넣었을 때 어떤 값 나오는 게 다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되고 최대값은 여기가 돼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오케이? 오케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같은 함수만 하고 우리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함수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서로 같은 함수 같이 한번 봅시다. 서로 같은 함수. 개념만 나가고 문제는 쉬는 시간 이후에 풀면 되겠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fx가 있는데 x 세제곱이 있어. 또 fx인데 얘는 x라고 했어. 자, 우리 일단은 같은 함수이려면 어떻게 되냐를 물어볼게요.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이려면 어떻게 될까? 두 개 같은 함수이려면?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정의역이 같아야 되지, 그치? 같은 함수이려면 첫 번째야. 정의역이 같아야 돼. 자, 두 번째는요? 공역도 같아야 돼. 맞죠? 공역. 및 치역이 모두 같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자, 요거 두 개 같은 함수예요? 아니에요? 치역이 같다라 그러는데 치역이 전혀 안 같아요. 이거 4 넣어봐. 4 넣었을 때 64고 얘는 4 넣었을 때 그냥 4잖아요. 치역 같나요? 4 넣었을 때 4 그대로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럼 이건 같은 함수 아니란 소리예요. 그치?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로 한정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0 넣었을 때 0 나오고 1 넣었을 때 1 나오고 서로 같은 함수가 돼버리네요. 그치? 즉 함수식과 함수가 같은 함수다라는 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알겠니? 정의역이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그냥 같은 함수인 거야. 알겠니? 함수식이 뭐가 되든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늘어나 버리면 당연히 두 개는 다른 함수지. 맞니?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치역도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같은 함수인 거야. 알겠나요? 요거? 오케이? 같은 함수라는 건 요렇게까지가 끝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것도 한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딱 서로 같은 함수는 뭐 할 게 없어요. 네. 잘 푸시네. 뭐 할 게 없네, 딱히. 오케이, 4번. 잘하시네. 오케이, 그렇지. 네, 답 4번. 답이 4번인 것 같은데, 4번? 그쵸? 답 4번이죠, 4번. 오케이, 잘 푸시는 것 같고. 조금 더 풀어보시고. 다 되신 분은 아래 것도 풀어보세요. 좋아, 좋아, 좋아.